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안전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법인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중대재해법은 50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요. 동일한 사업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1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2명 이상이 다쳤는데 6개월 이상의 어떤 관리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병을 걸렸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어떤 사고가 안전이라든가 보건과 관련된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예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을 하는 그런 법이고요. 오는 27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게 다 이유가 있죠. 그냥 한마디로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10,000명당 사망자 수치를 따지는 그런 지수가 한 0.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명 중에 1명꼴로 사실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뭐 선진국이라고 해야겠죠. 노동에 있어서는 영국이 한 10배가량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배경에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걸 봤더니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실형을 받는 비율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중에서도 3%가 안 된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벌금만 내고 사람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벌금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에게 매겨지기도 하고 기업에도 매겨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뭐 개인에게는 400만 원 정도, 기업에게는 4천만 원 정도 남짓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 목숨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게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만 원, 그게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또 논란이었어요. 네, 50억 원요. 네, 50억 원. 예. 네.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받지 절대 못하는데. 그렇게 상상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네. 일반적으로. 자, 그랬기 때문에 만든 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 사고는 여전히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 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한쪽에서는 너무 법이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 처벌이 너무 무겁다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 모호하다는 부분들이 법의 구조상으로는 모든 현장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어떤 곳이 있으면 거기서 안전모를 몇 개를 놔두고 뭐 비계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고 사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과 관련된 지침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리를 또 이게 경영자층뿐만 아니라 사업자층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넓다 보니까 시행령이라도 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후속입법이 아직 예, 미비하군요. 후속입법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아니 지금 당장 법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왜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법전에는 추상적으로 적어놨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 정도가 이제 이 고용부에서 수사 쪽에 관련해서 좀 주의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한 정도거든요. 저것만 봤어도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주로 경제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갔다 온 중소기업들 어떡하라는 얘기냐 네. 이런 하소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을 보면 같은 공정에도 여러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이게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온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매번 사건 사고가 나올 때도 나오는 얘기가 뻔히 있죠. 원청이냐 하청이냐, 도급이냐 제도급이냐, 그다음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구조를 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 원청이라고 할지라도 하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자라는 게 원안이었는데, 그러면 아니 그 대기업의 뭐 집의 CEO가 모든 사건마다 다 책임을 져란 말이냐라는 또 반론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경영 책임자를 어디까지 경영 책임자라는 얘기야? 지금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 공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아니면 처벌을 못 하는데, 그것보다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경영 책임자는 전체 공정 자체를 지시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맡았던 사람일까? 이런 것에 또 지금 뭐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50인 이상부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요즘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걸 별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간부를.
그러면 좋게 선으로 해석을 하면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이 적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다 책임진다는 그런 구조가 책임질 사람을 만드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없지 당장 않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50인 이상이라고 해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작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보건을 강조하려면 하다못해서 이게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과 관련해서 정말 잘했다. 고의 중과실이 높다. 그러면 면책 기간이라도 좀 줘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실제 현장에서 뭐 기준대로 다 적용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뭐 과다하게 든다. 이게 하도급을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원청에서 중간에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그럼 보전하라는 얘기냐. 인건비라든가 시설 비용 같은 걸 좀 지원해달라.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목숨값이 너무 싸서 자꾸 사고가 난다. 막아지질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한 건데 네.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니 쉽지는 않네요. 여전히 그 작은 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청에 비해서는 작은 돈을 가져보는 입장에서는 원청들은 그런 거죠. 아, 그 돈 우리가 부담할 거면 다른 데를 찾겠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도급이 다시 그 작은 비용을 안전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좀 법적으로 어떻게 고려를 해야 할 수 있을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진 건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좋은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 여전히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하고 책임 범위는 너무 넓고 처벌은 가혹하니까 지금은 로펌들만 대박이 났더라 이런 이야기도 도는데 예.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이게 사실 안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게 지금 가장 시급합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게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고 일선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팀을 꾸려서 그 수사 전담팀의 노력이 또 법원으로 가서 이런 것들이 판례가 쌓여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기준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너무 기다리지 말고요. 조금 더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시행령까지 안 가더라도 적극적인 기준들을 각 업장별로 업의 종류별로 좀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린 최소한 이런 건 따랐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혹시 있어서는 안 돼 사고가 생기더라도 이게 뭐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행이 내일 모레로 다가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내일 있습니다. 생중계 관계로 내일은 사사건건 쉬고요. 26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